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온 존재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했던 그 수많은 내가 사실은 당신의 존엄성과 시간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남성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친절과 약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소모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정신과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스토아 철학의 궁극의 무기, 조용한 방패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존중받는 소수의 남성들과 그저 이용당하는 다수의 남성들을 가르는 비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당신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스를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협조적인 팀원으로 보여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에게는 헌신적인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압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모두가 완벽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세상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실패나 이기심의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착해져야 한다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위한 시간은 사라지고 에너지는 고갈되며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기 혐오만이 쌓여갑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직면했던 유혹과 압박은 오늘날 당신의 스마트폰 알림과 이메일 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처리하는 하수인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위장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감각, 또 다른 부탁에 마지못해 동의했을 때의 그 무력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요새가 침략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예스의 환상. 우리는 왜 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착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스가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좋은 평판을 얻고 나중에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예스는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누가 그것을 존중하겠습니까? 당신의 예스가 너무 흔해지면 그 가치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오히려 가끔씩 자신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내뱉는 아니오가 당신의 예스를 훨씬 더 가치 있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부할지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본질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왕국입니다. 조용한 방패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돈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우주의 그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마치 무한한 것처럼 행동한다. 당신이 타인의 중요하지 않은 부탁에 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목표, 당신의 휴식, 당신의 성장을 향한 아니오가 됩니다. 당신의 하루 24시간은 당신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성문을 모든 이에게 활짝 열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허락을 받은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이들만 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며 자기 존중의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을 왕국의 보물처럼 다루십시오. 모든 요청은 당신의 시간을 약탈하려는 시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스토아 철학의 무관심한 것들. 거절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평가입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거야.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혀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것들을 스토학파는 무관심한 것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나 평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행동, 즉 아니오라고 말할지 네라고 말할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망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구분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인 사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칭찬을 받는다고 학습해 왔습니다. 이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경계를 계속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인정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성은 자신의 가치를 내부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타인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당신이 그들의 평가를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유일한 심판관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용한 방패의 정의. 이제 방패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조용한 방패는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목표, 당신의 우선순위에 기반한 내면의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이 방패가 조용한 이유는 그것이 시끄러운 변명이나 복잡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왜 거절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결정을 협상하고 뒤집을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조용한 방패는 당신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작동합니다. 이 요청이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나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인가? 이것이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방패에 부딪혀 조용히 튕겨나갈 뿐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이며 오만이 아닌 자기 보존입니다. 여섯 번째, 멈춤의 힘. 이것이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사회적 압박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어색한 침묵을 피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틈도 없이 네라고 말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멈춤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혹은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몇 초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넘어갔던 통제권을 즉시 되찾아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멈춤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고결한 거절을 만드는 법. 거절은 무례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투른 거절이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는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결한 거절입니다.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첫째, 요청을 인정하고 존중을 표하십시오.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저를 먼저 떠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내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둘째,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밝히십시오. 이때 거짓말이나 과도한 변명은 피해야 합니다. 변명은 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파고들 틈을 줍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맡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서 참여하기 어렵겠습니다. 처럼 사실에 기반하여 말하십시오. 셋째, 선택사항이지만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마무리를 하십시오.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 일을 잘 해낼 다른 분을 추천해 드릴까요? 이 3단계 공식은 당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8번째, 사례 연구 하나. 상사의 무리한 요구. 당신은 이미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상사가 다가와 주말까지 끝내야 할 긴급한 업무를 던져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네라고 말합니다.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패를 든 남성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먼저 멈춤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검토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즉각적인 복종 대신 상황을 분석할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고결한 거절 공식을 적용합니다. 팀장님,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인정. 하지만 제가 주말까지 이 일을 맡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A 프로젝트의 마감일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반 설명. 혹시 이 업무를 월요일 오전까지 처리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A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조정해도 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안 제시. 이 접근법은 당신을 게으른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시간 관리 능력을 신뢰하는 프로페셔널로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조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포지션에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9번째, 아니오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 거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라는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했겠지. 이런 감정은 당신을 다시 예스맨으로 되돌리려는 교활한 함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죄책감을 분석해 봅시다. 모든 감정은 어떤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따른 것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했다는 당신의 판단 자체가 거짓입니다. 거짓된 판단에서 비롯된 감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체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분석하십시오. 이 감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관찰하고 거짓임을 인지하고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10번째, 당신의 내면의 성체.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성체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혼란과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이성과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속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이 통치하는 신성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이 성체의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들어와 흑발로 돌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키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긴급한 일, 다른 사람의 감정적 쓰레기들이 당신의 내면의 성체를 점령하고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조용한 방패는 바로 이 성체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요청을 검문하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곳이 무너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성체를 견고하게 유지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명료한 판단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친절과 비위 맞추기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를 나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친절과 비위 맞추기, people pleasing, 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친절은 힘의 위치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돕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을 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비위 맞추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내면의 분노를 쌓게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잔이 비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잔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것을 기꺼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친절이며 존경받는 강자의 미덕입니다. 12번째, 사례 연구 2. 요구가 많은 친구나 가족. 가장 어려운 거절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유대와 의무감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조용한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거절을 사용하되 관계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관계 긍정. 하지만 미안하지만 돈 문제는 우리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단호한 거절. 대신 네가 재정 상담을 받을 곳을
같이 알아봐 줄 수는 있어. 대안 제시. 이것은 친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존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 관계를 망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예스의 비용 감사. 이제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실천적 훈련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말하는 모든 예스를 기록하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요청에 예스라고 말했는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그 예스로 인해 당신이 지불해야 했던 진짜 비용을 적으십시오. 시간, 에너지, 스트레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동료의 이사를 도와주기로 함. 비용, 3시간의 개인 시간, 주말의 피로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시간 상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록하고 나면 당신은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낭비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변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14번째,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당신이 조용한 방패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분명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예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변했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걸러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용성을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결국 당신 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15번째, 스토아 철학의 덕목, 정의. 스토아 철학에서 정의는 4가지 핵심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사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의무는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고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당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신성한 행위가 됩니다. 16번째, 힘의 언어. 나는 안 했대. 나는 못해.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는 당신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고 현실을 창조합니다. 거절할 때 나는 못해, I can't와 나는 안 해, I don't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외부적인 상황, 약속, 건강 문제 등 때문에 당신이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그럼 그 상황을 해결하면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반박의 여지를 줍니다. 즉,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약한 표현입니다. 반면 저는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의 원칙과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인 규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당신의 경계선입니다. 나는 못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만 나는 안 해는 당신 자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당신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17번째, 당신의 아니오 근육 단련하기. 거절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처음부터 상사나 가족에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헬스 초보자가 익히나리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직원이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권할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웹사이트에서 뉴스레터 구독 팝업이 뜰 때 단호하게 아니오 버튼을 누르십시오. 원치 않는 약속 제안에 다음에라고 얼버무리는 대신 미안하지만 참석하기 어렵겠어 라고 명확히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아니오 근육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 더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방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십시오. 18번째, 선별된 삶이 주는 자유.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직접 선별하고 디자인하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약속, 당신의 프로젝트,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방식이 당신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가 되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힘이자 자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흩어지지 않고 오직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집중될 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공을 쫓아다니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조용한 방패는 당신을 이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9번째, 존중의 역설. 많은 남성들이 확고한 경계를 세우면 이기적인 사람이나 나쁜 놈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역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시간을 존중하는 남성은 훨씬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명확하고 일관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예스는 더욱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항상 비위를 맞추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착한 남자는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편리한 도구로 여겨질 뿐입니다. 당신은 존중받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쓰기 편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0번째, 당신의 방패를 벼려내다. 오늘 우리는 조용한 방패를 구성하는 여러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 당신만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이 방패의 핵심은 3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 둘째,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반응. 이 아닌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 셋째, 타인에 대한 의무만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원칙들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조용한 방패는 당신이 가끔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옛 습관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면의 평온과 힘,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조용한 방패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조건에 맞춰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원에서 당신 삶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예스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니오가 바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느끼십시오. 의도적이고 통제되며 목적이 있는 삶의 힘. 이것이 바로 현대 스토아 철학이 제공하는 조용한 강함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오늘 저와 함께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1%의 남성들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알림벨을 클릭하여 다음의 깊은 통찰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당신의 결심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번 주 당신이 처음으로 연습해 볼 아니오는 무엇입니까?